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어닝콜을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약을 저만의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식은 전형적인 어닝콜 전에 그래도 좀 기대감에 좀 오르다가 이제 후에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또 따랐다고 얘기하기 힘든 게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중에 좀 더 확장돼서 미국에서 보는 시각도 한번 나중에 나눠볼까 합니다. 여튼 예상대로 지난 영상에서 이런 예상했던 거와 거의 부합하긴 합니다. 레비뉴는 역대급으로, 왜냐하면 다 땡겨서 엄청나게 팔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만 역시 마진이 좀 소폭 목표 예상치에 달성하진 못했죠. 그러니까 마진이 좀 떨어졌죠. 아무래도 쥐어짜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 부분이 아쉽다고는 하는데, 저는 테슬라 팬이라서 그런가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좋게 본 게, 마진이 떨어졌다라는 게, 오퍼레이션 마진이 이제 작년 대비 그쵸 많이 떨어졌지만 1분기 때 두들겨 맞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회복했고, 갭 그로스 마진도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고, 당연히 뭐 차를 많이 이번엔 팔았으니까 매출이 이제 올랐는데, 이게 그래도 1분기 대비 올해 그런 어려움을 딛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그래도 이거를 계속 해서 이제 EPS가 이제 0.5까지 왔는데, 넌갭 기준으로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그쵸. 그래서 저는 올해 이런 트렌드를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줘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작년에 비하면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좀 더 내러티브, 좀 말이 더 디테일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미 회사의 가치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꽤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듣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더 원하다 보니까 역시 못 미치긴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걸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아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그냥 이미 이번에 오토파일럿 세이프티 데이터를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거 최신 데이터 보면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토파일럿이 안전하다 정도지, 뭔가 이런 어떻게 진보하고 있다니,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데이터의 양이야. 플릿이 계속 늘고 로보택시까지 돌리는 마당에 데이터가 덜 쌓이면 그게 웃긴 거죠. 다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H백 기준으로 테슬라는 12만 개인가요? 빅테크답습니다. 아니, 이 정도 갖고 있는 한 국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제외하고는 웬만한 나라들이 테슬라 쫓아가기도 바쁠 것 같아요. 이런 GPU 규모를.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그러니까 왜 테슬라 FSD가 좋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뭔가 과학적인, 뭔가 수치적인 게 들어오니까 저는 이런 게 많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이는 해줬는데 제 기대에 비해선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FSD가 얼마나 채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레비뉴에서 2%가 안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는, FSD 많이 안 쓴다. 제가 모델 S 살 때 저는 FSD를 이제 통짜로 다 주고 샀는데, 그때는 이제 S랑 X, 지금은 심지어 S랑 X는 무조건 강매죠. 안 사고는 못 배기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제가 살 때도 S나 X를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FSD를 샀기 때문에, 그때는 3랑 Y가 이제 대량 생산 초입이다 보니까 채택률이 한 25% 정도였는데, 지금 3랑 Y를 미친 듯이 만드니까요. 그래서 채택률이 한 12%, 레비뉴는 2% 아래로 떨어졌지만, 12%여도 지금까지 팔아놓은 차들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도 180만 대씩은 파니까, 거기서에서 12%면은 만만치 않은 거죠. 그걸 지금 올해만 12%가 아니라 이게 누적 대수로 12%니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V14을 기점으로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레비뉴가 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에 대해서 우리 매우 로보택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제 계속 나와주면 좋다라는 거죠. 굳이 뭐 너무 숫자나 과학적이지 않아도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올해 안에 어스틴에서 하는 로보택시의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올해 없애버린다 목표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 그러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기다려서 보면 금방 확인될 건데, 이런 기술들이 우리 인류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저는 좀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라든지 웨이모 같이 좀 리포트라든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뭐 그 외에는 일론 머스크답게 약간 이렇게 하이브를 불어넣는 꿈과 희망을 참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토타입이 좀 끝나고 어쨌든 내년에는 양산하는 단계로 그래서 이런 양산 목표나 이런 걸 알려줘서 고마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어닝콜 시간상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AI 데이처럼 좀 더 이런 거를 나중에 추후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리고 3 million car per year 300만 대. 근데 지금 수요가 문제죠. 뭐 AI5 삼성이라든지 TSMC 그거에 대한 뭐 성능이 어마무시할 거다. 뭐 그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런 당연한 얘기는 빼고요. 자, 에너지 스토리지. 제가 어제 아마존의 서버가 DNS가 가시면서 생긴 문제들. 그때는 에너지 문제는 없었지만 전기 문제는 없었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바로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이미 xAI가 테슬라의 ESS 시스템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 거의 $200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3천억 정도죠.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죠. 왜냐면 계속 서버를 미친 듯하게 규모를 키우면서 구성하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은 어마무시한 백업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걸 테슬라를 갖다 쓴다라는 거죠. 이런 건 또 좋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참 밀어내듯이 자사에. 그리고 휴스턴에서 메가 팩토리로 이제 2026년에 50기가와트 per year를 생산하는 메가팩을 이건 뭐 전기차 배터리를 저렇게 생산해도 우아한데 그러니까 ESS에서 확실히 그리고 연 막 40% 이상 레비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이쁘게 지금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무시 못하는 수준까지 이제 보일락말락 하거든요. 레비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어떤 텍스 크레딧이 전기차에 날아가도 추후 에너지적이면 그리고 고객사를 확보할 필요 없이 xAI가 있죠. AI를 하는 자사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미 메가팩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이 진짜 중요한 게 많은 이런 서버들이 이렇게 전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자가 독점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전기 공급사라든지 어떤 에너지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게. 그래서 그런 만약을 대비한 건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잘 막아줄 수 있냐라는 그런 이 회사들은 프루프를 필요한데 지금 테슬라는 xAI랑 이걸 이미 협업해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예시를. 그래서 훨씬 더 미국 내에서 에너지 스토리지에서 앞으로 이게 꺾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I 열풍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만 미국은요 송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원전 아예 끼고 살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SS가 반드시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꺾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슈퍼차저 얘기도 나왔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뿌리고 있죠. V4까지. 놀라운 거는 이거는 어닝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이게 또 후속 기사들이 오늘 바로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어제 이렇게 전후로 나오는데 놀랍게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지난 3분기 동안 보면은 다른 9개 밑에 회사들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확장하게. 거기다가 웨이트 밸류죠. 왜냐면 테슬라는 주로 진짜 고속 충전을 깝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요즘 V2도 거의 안 깔거든요. 주변에 보면. 아니 여기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차저가 많은데
V3를 최소가입니다. 그게 250인데 V4는 350이죠. 이제 350짜리가 송송송송 보이는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여전히 150이랑 350을 같이 깔더라고요. 여기도 그래도 350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게 잘 알려져 있지만 2등은 차지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많이 깔 수 있는 게 얘는 50에서 125만 깝니다. 그 모스트 50입니다. 전 사이버 트럭 갖고 있기 때문에 50으로면요 1시간에도 123kW이기 때문에 빈깡통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한 8, 90까지 채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2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 차지 포인트는.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서 6.9%라는데, 마켓쉐어가, 무슨,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EV고도 50을 같이 깝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회사들이 뭐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느린 것도 같이 깔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주거든요. 근데 이거 통계 계산할 때는 이걸 동등하게 고속 충전, 그러니까 50kW도 고속이죠. 고속이 아닌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고속이 아니잖아요. 이거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충전 인프라에 있어서 너무나 독점적입니다. 53.2%가 아니라 체감상 7, 80%예요. 제가 한 옛날에 한 3, 4년 전인가요?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 회사들도 충전기 잘 만든다. 특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 공급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금방 이것도 어떤 유튜버님은 이것도 바뀐다. 그런 분들 참 많았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써보면 저는 그때부터 주구장창 편의성이라든지 이걸 이기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누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결론은 에너지, 그러니까 충전해서 이제 에너지 백업, 특히나 AI 훈풍을 등에 업고 그냥 기본적인 백업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의 백업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서 강자로 돼서 당장 이제 차에서 부족한 걸 이걸 어느 정도 메꿔주긴 하겠다.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확실히 확인한 것이 그래도 큰 소득이지 않았나. 뒤에 나오는 얘기에서. 다시 한번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런 숫자 플러스 아니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말까지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브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 좀 더 이런 리즈너블한 좀 근거가 좀 더 받쳐줬으면 좀 더 아쉽지만 좋겠지만 충분히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뒤에 이런 장부라든지 제 생각에는 뒤에 얘기한 것들이 그래도 꾸준히 이제 주변 다른 경쟁 회사 대비해 확실히 포텐셜을 정확히 보여줬고 나름 그래도 말을 잘 풀어가지 않았나 일론 머스크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